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너무 좋습니다. 오늘 무단운전과 교통사고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단운전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사용 관리, 운전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심하면 이제 절취운전도 있겠죠. 절취운전은 보통 이제 사용 후 운전자에게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을 생각을 있는 것을 이제 절취운전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같은 개념, 광해 개념으로 같은 개념이고요. 피보험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리 무단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가 물어주고 안 물어주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사실상 이제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소송으로 가서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될 정도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차주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다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차주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보험회사도 대항을 하는 거니까, 보험회사 알려줄 때 이제 참고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가 무단운전이로구나 하는 사항을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런 무단운전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런 경우 무단운전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럼 이런 경우는 내가 보험사에 대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이제 평소 차나 키를 보관한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차를 문을 항상 잠그고 시건 장치를 하고 키를 갖다가 아무데나 책상 위에 놔두지 않고 금고에 넣어둔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딱 여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차주의 생각과 관계없이 운행을 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어떠냐라는 것을 좀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운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퇴근 후에는 절대 가져가지 마라 했는데 이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키를 책상에 올려놓는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방치니까 이런 경우 여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소유자와 운전자의 이제 관계가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느냐, 어제 처음 본 사람이냐, 몇 번 만나서 얼굴을 본 사람이냐, 식사를 같이 했느냐, 술 같이 먹었느냐, 여행을 같이 했느냐, 이런 친밀도도 관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운전자의 그 차량 반환 의사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허락 피보험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경우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세세하게 그 상황을 이제 따져봐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무단운전 후 사후 가능성이 있느냐,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놀라운 조카가 했느냐, 안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했느냐. 한 번 만난 사람이 와서 했느냐. 사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무단운전에 대한 그 피해자의 생각, 동승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운전한 사람하고 동승자 사람이 친구 사이라면 이 친구가 이걸 무단을 하는 건지 승낙을 받은 건지 이런 여부를 알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전혀 모르고 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이제 밝혀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운행했을 때의 시간대,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중에 직원이 운전을 했다거나 근데 퇴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밤 11시, 새벽 2시 운전했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무단운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또 운행한 거리, 어느 장소까지 갔느냐, 가까운 데냐, 가까운 데면 허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먼 데라면은 절대 차주가 승낙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7가지 정도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지만 우선 한 7가지 정도로 나눠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제 통념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보상을 해주게 되면 이제 보험사에서는 아까 보험자라고 그랬죠. 보험자는 이제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법률 용어로는 대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권한을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연희동 싱크홀 사고에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구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에서도 이제 배터리의 공장의 잘못인지 제조사, 소위 벤제 잘못인지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이제 보험사가 대의 취득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 계약이 전제 조건이 되니까 보험 계약이 되고 보험 계약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 제한을 여부 두는 거가 있죠. 20세 이상, 25세 이상, 3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운전 가능 나이를 허락 피보험자라도 내가 30세 이상 운전하라고 했는데 25세에 운전해도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계약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의 범위도 정하지 않습니까? 나만 단독으로 운전하겠다. 안 그러면 가족 담보를 특약하겠다든가, 그다음 운전자 지정 담보를 한다든가, 어느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운전 가능성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계약 조건이 이제 맞을 경우에 우위 사항이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어떻게 야경 구경을 좀 하시니까 좀 보기가 좋았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